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과목 개설 안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과목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배우게 되는 보통교과 과목 중에서 영어교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2020학년도 과목 선택 안내 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첫 번째 책자의 29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세요. 먼저 보통교과의 영어 과목 중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과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공통 과목은 여러분들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똑같이 공통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 여러분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에는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에는 각각 4개의 과목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통 과목, 영어 과목부터 하나씩 차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과목의 교과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목적과 상황에 맞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진로에 따라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얘기하고요. 그런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배워보는 게 이 공통 과목, 영어 과목의 목표입니다. 영어 과목의 내용 체계를 보시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개 영역을 모두 학습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듣기 영역에서는 발음이나 소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맥락과 세부 정보, 중심 내용 파악, 그리고 사건의 순서, 인과관계, 이런 내용 등을 담화를 듣고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어휘와 문장의 쓰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하기 영역에서는 발음과 소리에 대한 연습, 그리고 담화를 구성하고 어휘나 문장의 쓰임에 대해서 연습해 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말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읽기 영역에서는 어휘와 문장의 쓰임, 그리고 맥락과 중심 내용 파악하기, 세부 정보 파악하기 등을 활동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쓰기 영역에서는 철자라든가 어휘 및 문장의 쓰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다양한 서식과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그런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과목에서 사용되는 어휘 수는 1800단어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800단어 이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배운 단어를 제외하고 이 영어 교과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단어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어 과목을 학습하면서 외워야 할 단어 수이기도 합니다. 이 공통 과목, 영어 과목은 1학년 1, 2학기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 이 영어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공통 과목 영어를 배우면 어떤 관련 학과와 어떤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관련 학과는 우선 영어 영문학과, 영어 교육과, 영어 통번역, 이런 영어와 관련된 학과들이 당연히 관련 학과가 되겠고요. 자율 전공과 같은 전공을 미리 선택하지 않는 그런 학과에서도 이 영어를 배우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통역사와 번역가, 당연히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종이고요. 그리고 교수나 교사 같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이나 언어학자들이 관련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반 선택 과목 4개의 과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어 회화, 영어 1,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2 이렇게 4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개설 안내 책자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선택 과목
영어의 첫 번째 과목인 영어 회화 과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어 회화 과목은 교과 목표는 첫 번째, 영어로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목적과 형식에 맞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두 번째,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교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화 과목이다 보니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겠고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또 문화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요소도 학습 목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회화 과목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듣기 영역에서 대상이나 주제, 그리고 그림과 사진, 도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줄거리, 주제, 요지를 파악하고 순서, 전후관계,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고 그리고 화자의 관계, 의도나 목적, 심정, 태도 등 담화를 듣고 그 담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해내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화니까 듣기만 하면 안 되겠죠? 말하기도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과 사물, 그리고 장소, 의견, 감정에 대한 말하기, 그림이나 사진, 도표, 방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기, 그리고 자기소개하기, 주제, 요지에 대해서 말하고, 대상이나 경험, 계획, 순서,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말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어 회화 과목에서 필요한 어휘수는 1,500단어 이내입니다. 아무래도 회화라는 것은 일상적인 그런 대화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어휘도 친숙한 어휘가 많고 그래서 어휘수는 1,500단어 이내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영어 회화 과목은 2학년에서 선택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3학년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 회화 과목의 관련 학과와 직업은 먼저 관련 학과를 보시면 언론학, 미디어학, 경영학, 무역학, 비서학 같은 이런 얼핏 영어랑은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과목에서도 이 영어 회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관광 경영, 호텔 경영, 관광 통역, 뭐 이런 관광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학, 외교학, 그리고 외국어학, 통번역, 그리고 국제학, 국제인문학 등 언어 그 자체에 관한 학문,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에서도 필요한 과목이겠고요. 또 뉴미디어 정보통신학, 커뮤니케이션 학부 등 다양한 학과에서 이 영어 회화 과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학과를 전공하고 사회에 나와서 승무원이나 호텔리어 같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겠고, 그리고 선교사나 또 교수 같은 직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겠고요. 관광 통역, 그리고 외교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어 1 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어 1 과목의 교과 목표는 실생활이나 미래 진로, 그리고 학업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각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아마 학업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 학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능력을 이 영어 1 과목에서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1 과목의 내용 체계는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개 영역을 모두 학습해 보겠습니다. 듣기 영역에서는 담화의 내용을 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말하기 영역에서는
스스로 담화를 구성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말해 보겠습니다. 읽기 영역에서는 그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 맥락이나 중심 내용, 세부 정보를 파악해 보겠고요. 또 함축적인 의미까지도 파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쓰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서식에 대한 글쓰기를 해보겠고, 또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문장 표현 및 장문 연습이라든가 또는 이메일이나 메모 같은 형식의 다양한 글쓰기를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1 과목은 2학년에서 선택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3학년에서도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관련 학과와 직업은 앞서서 나왔던 영어 회화 과목하고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 서비스나 외교화, 그리고 외국어나 통번역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영어 과목으로서 관련이 있는 과목이겠고요. 국제인문학부나 국제학부 같은 국제관계에 관한 그런 학문들이 관련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직업도 역시 앞선 과목하고 비슷하니까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영어 독해와 작문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의 교과 목표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글을 읽고 이해한다. 두 번째, 일반적인 주제에 대하여 목적, 상황, 형식에 맞게 글로 표현한다 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해와 작문이라는 과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읽고 쓰는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자, 내용 체계를 보면 읽기 영역에서는 글을 읽고 세부 정보와 중심 내용 또는 맥락과 함축적인 의미 등을 파악해보고 낱말이나 어구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림, 사진, 도표, 주제, 요지 등에 대해서 읽고 순서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등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읽기 영역에서의 내용 체계이고요. 쓰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글을 써보기도 하고 또 글을 하나를 구성하는 그런 장문 연습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상이나 상황, 의견, 감정, 경험, 계획, 주제, 요지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식과 메모 쓰기 같은 그런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고 미래의 계획이나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은 역시 2학년에서 선택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3학년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학과와 직업은 앞선 다른 영어 과목들과 비슷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은 영어 2 과목입니다. 영어 2 과목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말, 대화, 글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고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과 학업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라고 교과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학업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앞서서 영어 1 과목이 또 이런 학업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게 목표였었는데 아마 이 영어 2 과목이 영어 1 과목에 비해서 유사한 목표를 가진 심화된 과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2 과목의 내용 체계에는 역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4개 영역을 모두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이 4가지 영역을 모두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듣기에서는 담화의 내용을 듣고 맥락과 세부 정보 또는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든지 말하기 활동에서는 담화를 구성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기, 그리고 읽기 영역에서는 글을 읽고 맥락과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함축적인 의미 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쓰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요. 그리고 문장 표현 및 장문하는 연습을 해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어 1 과목에서는 더 내용이 심화돼서 보고서나 에세이 같은
조금 더 수준 있는 글쓰기를 연습해 보게 되겠고요. 특히 에세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쓰기를 말하는데요. 이런 보고서 쓰기나 에세이 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어 능력을 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2 과목의 어휘 수는 2,500단어 이내로 앞서서 나왔던 과목에 비해서 가장 어휘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앞서 나온 과목들보다 조금 더 내용상 심화된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영어 2 과목도 2학년에서 선택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앞에서 나왔던 3개 과목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3학년 때나 이렇게 2학년 1, 2학기에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2 과목의 관련 학과와 직업은 앞서서 나왔던 과목들과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공통 과목 영어와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4가지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공통 과목 영어는 1학년 때,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대체로 2학년 때 이렇게 배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2학년 때 선택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3학년 때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실용영어와 영어권 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 읽기 이렇게 4과목이 있어요. 과목 개설 안내 책자 34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실용영어 과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실용영어의 교과 목표는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그리고 2번째, 실생활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용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영어와 조금 더 밀접한 영어 활용 능력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진로 탐색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용영어 과목에서는 역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가지 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고요. 앞선 과목들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내용과 기본적인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또 말해보고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또 글을 써보고 이런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과목이 실용영어다 보니까 또 다루어지는 주제가 방송이나 광고 또는 안내문과 같은 보다 실용적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쓰기 영역에서 서식이나 이메일, 메모 같은 이런 실용적인 글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용영어 과목의 어휘 수는 2,000단어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는 과목이니까 조금 더 쉬운 과목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휘 수가 2,000단어 이내인 걸로 봐서 그렇게 쉽기만 한 과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용영어 과목은 그래서 3학년에서 선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로 선택 과목들은 대체로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배우고 그 뒤에 진로 선택을 심화해서 배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상황에 따라서 1학년이나 2학년 때에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학과와 직업은 앞선 과목들과 비슷한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을 알아볼게요. 영어권 문화는 교과 목표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권 문화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고 세계인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두 번째, 영어권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폭넓은 체험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문화적 소양을 기른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동안 나왔던 과목들은 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 또는 뭐 영어 능력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문화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권 문화 과목은 영어는 안 배우고 문화만 배우는 과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과목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가지고 문화를 좀 더 심화해서 배우는 과목이지 영어가 안 들어가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역시 앞에서 나온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하는 내용들에 더해서 아무래도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의 특성상 문화적인 내용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맥락과 세부 정보 중심 내용 파악에 더해서 생활 양식이라든지 풍습, 사고방식, 타문화 이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말하기 영역에서도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는 그런 활동들을 포함하고 그 이외에 또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까지도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실제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에서는 이런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읽기나 쓰기 영역에서는 앞선 내용들과 비슷하게 읽고 쓰는 활동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쓰기 영역에서는 특히 보고서라든지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대조해보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문화는 그래서 3학년 1학기, 2학기에 선택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2학년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학과와 직업도 역시 앞서 나왔던 과목들과 비슷한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문화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관련 직업으로 큐레이터 같은 과목이 새로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큐레이터는 박물관 해설사를 얘기하는데요. 박물관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문화적인 부분들을 또 전시하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박물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권 문화 과목을 학습해 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진로 영어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로 영어는 진로 영어 과목의 교과 목표는 첫 번째, 다양한 직업 및 진로 분야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두 번째,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영어를 학습하여 실무 능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직업과 진로 분야에서 사용되는 영어, 그리고 직무 능력에 필요한 영어, 자, 이런 부분들이 진로 영어 과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휘 수는 2,500단어 이내로 그동안 설명드렸던 과목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4개 영역을 모두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진로와 관련된 그런 영어다 보니까 직업이나 진로에 관한 주제가 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하기 활동 중에서도 실제로 인터뷰해보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쓰기 활동에서 자기소개서 쓰기, 업무 계획서 쓰기, 그리고 뭐 이메일 보내기 이런 등의 실용적이고 업무 능력과 관련된 이런 내용과 주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용영어 과목은 3학년 1학기, 2학기에 선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관련 학과와 직업도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과목, 다른 관련 학과나 직업은 그동안 비슷한데 금융업이나 무역업 같은 다소 영어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런 직종들이 관련 직업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미문학 읽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영미문학 읽기는 과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에 둔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영미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창의적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독서 능력을 개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영미문학에 대한 인문학적인 소양과 심리적인 태도를 함양하며 영어 학습을 극대화한다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내용책에도 읽기와 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글을 써보는 그런 활동 외에도 영미문학 읽기에서는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의 등장인물이나 사건,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고, 그리고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미지나 은유, 상징도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줄거리나 주제, 요지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리고 사건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필자의 의도 등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학적인 표현과 의미, 작품의 배경과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 등 우리가 국어 과목, 문학 과목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영미문학 읽기에서는 영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기 활동도 연습을 해볼 건데요. 문학 작품을 읽고 관련된 등장인물이나 사건, 시간,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글쓰기를 해보겠고, 그리고 분위기나 심정, 어조, 상황을 나타내는 글쓰기, 그리고 이미지, 은유, 상징, 주제, 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은 후에 그 작품에 대한 감상이라든지 그리고 비평까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영미문학 읽기에서 사용되는 어휘수는 3,000단어 이내로 지금까지 나왔던 과목들에 비해서 가장 어휘수가 많은 수준이에요. 어찌 보면 이 영미문학 읽기가 영어 교과 과목들 중에서 가장 좀 심화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3학년에서 선택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하다면 1, 2학년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학과와 직업은 다른 부분들은 다른 교과들과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문학 작품을 읽어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문해 창작학과라든지 이런 문학과 관련된 과목, 그리고 언어학, 역사학, 인류학, 교육학과 같은 인문학과 관련된 학과에도 이 영미문학 읽기가 필요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교수나 교사, 영문학자, 동시통역사 같은 일반적인 직업들과 또 문화평론가나 큐레이터 같은 과목도 이 영미문학 읽기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로 선택 과목 4과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4개는 먼저 3학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1, 2학년에서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실용영어나 영미문학 읽기 같은 과목은 1학년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통교과 영어의 9가지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각자 여러분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